안녕하세요.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주민참여 예산 강의를 하고 있는 김민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특징, 운영 현황,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지역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나 도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안산시의 정책과 시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의와 도전, 협치와 융합, 책임과 성과라는 운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시정 방침은 젊음과 혁신으로 상징하는 사람 중심 공유도시, 편리하고 문화가 숨쉬는 일품도시,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청정도시, 따뜻한 복지와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도시, 시민이 주인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도시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에 관심을 가진 주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안산시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알고 계시거나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2020년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여자 확대를 위한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참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기존의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의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량 강화 및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 대상 워크숍을 추진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시 주요 사업이나 참여예산 모니터링, 예산 낭비 감시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참여예산의 홍보, 그리고 평가 환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지방세 고지서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평가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전반적인 운영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제안, 심사, 결정, 사업 추진 등 참여 예산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일반 시민, 참여예산위원, 공무원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SOC 관련 주민 제안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 공개를 통해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중점 추진 사항과 운영 추진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여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속하는 예산의 범위는 2021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체 사업입니다. 여기에 법적, 의무적 경상경비나 국도비 보조 사업은 제외됩니다. 법적, 의무적 경상경비는 의무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으로 사업을 제한하지 않아도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은 국가나 경기도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사업 제한의 범위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동단위 지역사업과 시단위 정책사업입니다.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여 나와 우리 이웃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제안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사업에서 제외되는 부적격 사업입니다.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타기관 소관 사업으로 예를 들어 교육청이나 경찰서 등 타기관 소관 사업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단순 민원 사업이나 즉시 추진 사업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보안 등 수리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 사업은 제한할 수 없고 개인의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결과가 되어 부적격 사업이 됩니다.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역 주민 수렴 단계는 지역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회의를 운영하는데요. 지역회의를 운영하면서 제안할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탐사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회의는 3회 이상 운영되어 제안 사업을 선정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제출된 제안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가능성 여부 등의 사업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이후 위원회 심의 단계를 거치는데요. 분과위원회 및 총회를 운영하여 2021년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하고 지역회의 요구 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심의 단계를 거친 사업 제안은 예산안에 편성되게 되고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주민의 의견이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거죠. 주민참여 예산제 실행을 위해 필요한 주요 조직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요 조직은 동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실행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먼저 동지역회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20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비상설 회의체입니다. 동지역회의에서는 예산 편성에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한 그 밖의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안사업 모니터링 등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은 2년의 임기를 가지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구성 인원은 안산시 조례 개정으로 80명에서 100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현재 구성 현황은 위촉직 79명, 당연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원 모집은 공개 모집 40명, 민간단체 추천 14명, 지역회의 추천 25명, 당연직 1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기능은 4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의견을 심의 조정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중기지방재정교육과 재정2융자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또한 결산에 대한 설명에 참여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 편성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이루어지며 2021년 본예산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지역회의 제안 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는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분과위원회, 기획경제분과위원회, 복지문화분과위원회, 도시주택분과위원회, 환경교통분과위원회, 관광해양산업분과위원회, 구청분과위원회가 있으며 분과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소관부서와 운영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산시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청소년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며 구성 인원은 20명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년 관련 사업의 현장 실사,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 조정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조직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직은 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입니다. 1회 이상 운영되며 전문가, 시민단체, 참여예산위원, 기획예산과장 등 9명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4기 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5기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연구, 교육, 홍보 및 실행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안산시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나누어져 운영이 되는데요. 일반회계가 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기본이 되는 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든 회계이며, 기금은 특정한 목적 및 시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가 있을 경우 법률이나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2020년 안산시 예산은 1조 8,693억 원이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 4,79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재원 현황을 보게 되면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의 예산은 사회복지이고 그 밖에 일반 행정, 교통 및 물류, 환경,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참여 예산의 반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로 주민의 제안 사업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까요? 안산시는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니멈제를 도입해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한 사업들을 최소 100억 원 이상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민참여 예산 반영률을 보시면 총 제안 306건에 최종 반영된 건수는 247개 사업으로 총 제안 사업 중 80.7%가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액은 113억 7,900만 원이 최종 편성되었죠. 2017년, 2018년 요구사업 예상 반영률을 비교해 보자면요. 2017년 총 189건의 제안 중에 126건이 반영된 66.6%가 반영되었고요. 106억가량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186건의 제안 사업 중 162건이 반영되어 87.2%가 반영되어 112억가량의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반영률이 상승하고 편성 금액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에 주민들의 사업 제안을 반영하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참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회의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 제안을 하는 방법과 연중 실시하는 제안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산시 예산 공개 시스템에 접속하신 후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들어가신 다음 사업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제안은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제안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예산 편성안에 반영이 됩니다. 제안 사업이 접수되면 사업 제안서를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검토를 거친 사업 제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안에 반영되고 이후 시의 의결을 거쳐서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되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사업 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제안서는 제안자의 인적사항과 사업 내용을 적는 란으로 구분됩니다. 인적사항란에는 성명이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고 제안사업에 대한 진행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제안 내용 부분은 사업명과 사업 위치, 사업량,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합니다. 사업명은요, 제안하는 사업의 네이밍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사업을 지칭하는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위치는 그 사업이 필요한 장소나 주소 또는 건물 명칭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량 부분은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사업 구간, 수량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업 목적은 제안한 사업이 필요한 이유와 사업을 실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수혜 범위, 대상 등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은 사업이 실행되었을 때 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역 주민의 의견, 위치도 또는 현장 사진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특징과 현황 그리고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산시 주민참여제를 적극 활용하시어 주민이 재정의 주체가 되는 재정민주주의 구축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